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린의 최한윤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오늘 한국 NFT 컨텐츠 협회의 창립 총회와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협회가 한국 NFT 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서면서 정말 K 컨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린의 테크팀과 IP 지식자산권이죠. IP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린에서는 스포츠, 아트 컨텐츠 등을 기반으로 한 NFT 플랫폼 사업 자문이라든지 블록체인 사업 자문, 그리고 NFT와 암호 토큰 발행 회사의 여계법인 설립 같은 그런 사업적인 자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로펌에서 두 차례 정도 단기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 해외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디지털 아트 NFT는 무엇을 사고 파는 것일까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각종 이제 규제 관련한 어떤 그런 자문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NFT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업자 본인들이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 NFT 성격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NFT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인지, 그 권리의 법적인 성질은 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NFT와 NFT 컨텐츠의 개념 비교, 그리고 소유자의 법적 권리, 또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해결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NFT와 NFT 컨텐츠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 미술품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보증서라든지 그런 거래 내역서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은 각 구매자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미술품의 거래 단가, 내역 같은 것이 이제 실명으로 다 공개가 되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해시값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토큰 정보만이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영수증을 봐도 이제 그런 실제로 누가 거래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NFT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원본 작품, 실물이 됐든 아니면은 실물 자산 기반이 아닌 디지털 컨텐츠가 됐든 그런 컨텐츠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 자체는 어떤 다른 저장 장치 속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경로가 담긴 그 데이터를 독점할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기록을 사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김성주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 권리증과 같은 그런 권리 증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NFT다라는 그런 표현이어서 제가 굉장히 와닿아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NFT 컨텐츠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NFT라는 그런 기록과는, 데이터 정보와는 조금 다른 점이고, 이제 이렇게 두 양자의 개념이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좀 논의를 좀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를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이제 만약에 어떤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우리 조금 따분할 수 있지만, 민법상 저희 소유권은 이제 사용할 권리, 그리고 이제 수익할 권리,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포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전면적으로 이거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NFT 이제 거래 플랫폼들의 어떤 약관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소유권 그 개념 자체는 이제 소유권이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보유권, 사용권, 처분권 정도의 뭐 그런 이제 권리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또 자세하게는 뭐 NFT 컨텐츠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사실 보면은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수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소유권도 굉장히 제한된 형태의 소유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소유권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NFT 컨텐츠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접근권 그리고 그 접근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NFT의 이제 저작권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술품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미술품을 구매를 할 때도 사실은 이게 그 미술품을 창작을 한 그 작가가 가지는 저작자의 권리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소장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그 권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소장자는 이제 원본 작품을 그냥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복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내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샀다고 해서 그 미술품에다가 뭐 덧칠을 해서 2차적인 저작물을 작성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도 NFT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컨텐츠를 이용해서 뭐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NFT 컨텐츠를 뭐 저작권법 35조에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 전시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뭐 어떤 서면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사의 약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 저작권의 양도나 아니면은 이용 허락에 관련한 범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NFT라는 그 데이터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런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별도로 뭐 그런 부분을 정하게 되면은 당사자 간의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NFT를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사면 당연히 그 부분을 뭔가 더 활용을 해서 2차적으로 뭐 그 조금 더 내 색깔을 더 입혀서 판매를 하거나 뭐 영리적인 목적으로 뭐 전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뭐 이러한 부분을 이제 희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법적인 의미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이용 허락의 범위는 그 조금 그 양 당사자에서 조금 그 범위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리 그리고 불일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돌의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원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NFT 플랫폼이 당연히 이제 그 개방형 모델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팅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토큰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그런 토큰화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저작권자가 가진 공연, 뭐 전시, 배포, 복제와 관련한 그런 기본적인 저작 재산권의 침해가 굉장히 다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뭐 NFT 발행 업체에서 그런 그 유명한 한국 화가들의 작품을 토큰화를 해서 경매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유족들의 이제 반발에 의해서 그것이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플랫폼상의 라이센스의 이용 조건, 플랫폼상 정해져 있는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개인이 될 경우에는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부분들을 당사자가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저작권법상의 어떤 충돌의 문제라든지 뭐 거래 현실에 있어서의 당사자들 간의 이제 그 진위의 이제 불일치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선 미국의 NFT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사실 약관이 굉장히 좀 약관상의 어떤 권리 관계가 좀 명확하게 비교적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업적인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가 원칙이지만 상업적인 용도를 하더라도 뭐 연 10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허용한다라든지 저작물의 사용 전시는 가능하지만 수정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하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약관을 통해서 좀 권리를 사전에 좀 명확화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마다 그런 업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자의 그 인식의 불일치와 맞물려서 좀 예측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적인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튜브의 컨텐츠 아이디 등록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컨텐츠 아이디라는 제도는 본인이 어떤 그 컨텐츠의 소유자이고 저작자임을 미리 사전에 신청 자료를 가지고서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향후에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그런 컨텐츠의 게시를 중단을 요청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제 그런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 NFT 그 거래 플랫폼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NFT 거래에서 구입자가 사는 것이 어떤 권리인지에 대해서 그 법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발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사업 관련한 그런 자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법무법인 린의 테크팀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아트 NFT 거래에 있어서 그 구입자가 구입하는 것의 이제 법적인 성질에 대해서 그 권리 법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이 이제 일치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이제 그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상의 약관을 통해서 그런 권리를 명확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 한국 NFT 컨텐츠 협회 창립을 정말 축하드리고 그 한국 NFT 산업의 발전과 성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말 K 컨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이는 데 역할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